예, 그 워천러님과 렉스님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제가 올해 그 개발 예상은 제가 남겨드렸는데 이제 세부 예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좀 자꾸 늦어지네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올해 좀 분야별 예측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그건 아니고 이제 질문을 하셨길래 그냥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썰만 좀 풀어드리고 부동산 의견일 때 아파트는 여러분 실거래가가 개선돼, 그러니까 저에게 기본 생각은 같습니다. 이제 보유세는 둘째치고 양도세 중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잡히기가 좀 힘들다. 거기다 실거래가 허수거래로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냥 뭐 막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의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1차 하락이 1차 급락이 좀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했더라도 이제는 또 확도 하기에는 또 급락을 겁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부는 조금 작동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면요. 몇 년 보유더라. 자꾸 요즘에 기억력이 안 좋아서 10년 보유면 80% 10년인가 보유하면 80%인가를 특별 공제해 줍니다. 이거 뭐 잡겠다는 겁니까 말까? 뭐 투기 세력 중에는 장기로 가면 무조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투기 세력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빠졌어요. 작년 말에 빠졌잖아요. 그게 중시로 작년 말이 아니라 재작년 말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작년 초부터 걔네들 돈이 주식으로 들어왔죠. 그죠? 마용성인가 묶인 다음에 들어왔을걸요? 마용성이라 수용성인가? 그래서 원래는 지금처럼 도심이 빡 오르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게 오르고 나면은 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서 결국에 종착지는 마지막에 토지가 들썩거리는 게 끝인데 렉스님께서 존리가 파주가 여기죠. 파주가 여기인데 파주에 150평짜리를 1억에 그것도 폐가는 이제 리모델링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게 1억 1억에 샀다고 하니까 평당 한 7, 80 주간 1억 조금 더 줬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평당 한 80에서 한 100 사이일 것 같은데 그죠? 졸리 말도 맞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해보니까 50분 나가죠. 물론 가깝진 않아요. 파주가 가깝진 않은데 50분만 나가서 여기는 막 땅값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린 그 시멘트 공간이 막 평당 3천, 천은 뭐 셌고 강북에도 셌잖아요, 요즘에. 평당 2천, 3천인데 차 타고 한 4, 50분만 나가면은 땅값이 70이다, 80이다. 물론 그 정도 가격이면은 파주에서도 약간 외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고 규제가 제대로 가해지면 이제 토지로 퍼져나갔어요. 왜냐하면은 규제가 가해지면은 투기 세력이 여기서 그죠? 지들이 여러 채 투기해봐야 이제 세금으로 다 내게 생겼으면은 토지로 가는 건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만 따졌을 때는 제가 알기로 이것도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토지는 최대 30%인가 40%인가 그랬습니다. 특별공제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요. 세금에 대한 게. 근데 뭐야 아파트 주택은 아직도 80%다. 왜 안 바꾸느냐? 왜 안 바꾸긴요. 국토부 지네들이 땅 투기, 아파트 투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더 오르는 것에 신경도 쓰지 이게 허수인데 여기 뭐가 신경 써요. 만약에 여기서 다수가 이득을 보고 팔려고 다수는 이득을 못 봐요. 다수가 이득을 보고 빠져나온다 매도한다 그러면 하락할 거예요 아마도. 허수거래가 아니라 진짜 거래로 해서 빠져나온다. 근데 지금 오히려 투기 세력은 급매물로 조금씩 계속 빠져나오고 있고 개인들만 영끌해서 달려드는 형국이 된 거죠. 거기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누가 댓글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는 점이 이 모든 판을 또 한 번 더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지금 거의 사상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2010년부터 아고라에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보 정치인들이 안 봤을까요? 아니요 아고라 때문에 맨날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올리면은 아고라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아, 이거 아고라 욕 안 먹나. 욕 안 먹나 싶었더니 아예 폐지를 스스로 했을까요? 폐지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정권 초창기부터 자꾸 그런 부동산 같은 비판한 글이 올라가니까는 진보 지금 정치인들이 조금 안 좋게 봤던 거 아닌가요? 네?
제발 얘기 좀 들어야죠, 인간들.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그것도 무시하는 거 보세요. 이 지방의 표 받으려고 또 지방은 또 풀어놓고, 그러니까는 이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제 계속 관광열차가 돌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뭐 보세요. 아파트 올랐지. 아파트 재개발될까봐 주택 올랐지. 근데 이제 땅 오르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러니 다 이제 공공개발해 버리겠다고요? 아우, 대단한 묘책인가요 이게? 또 공공개발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또 지금? 이제 이거저거 해도 안 잡히니까는 공급이 부족한 것 같나요? 공급이 부족한 것 같니? 아닌데, 투기 세력 자꾸 생각해야죠. 투기 세력 양도세 중과 안 하고 풀어주는 한 공급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공급의 효과는 있겠지만 소용이 없어요. 공급 이렇게 하면 진짜 나중에 허수가도 확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아파트를 굉장히 정크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파트는 정크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락식이 접어지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 다 물 건너 가게 될 거고요. 그죠? 차라리 주택은 높이 쌓아 올리면은 그 이득은 할 수 있으니까는 뭐, 그러니까 차라리 주택이 낫다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낡으면 본인이 그냥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뭐 포크레인으로 밀고 하든지 할 수는 있어요. 아파트 어떻게 하냐고요. 음마 아파트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될 것 같아요? 강북에 있는 아니면은 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잘 될 것 같아요. 분당이나 그런 데는 되겠죠. 분당, 뭐 판교, 강남 그런 데는 되죠. 그런 데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음마는 아직 안 됐고. 저는 예전에 청실 아파트 살았을 때 청실이 됐기 때문에 그 근처 다 된 줄 알았는데, 제 친구한테 들어서 성경하고 또 뭐야 그 앞에 또 뭐냐 쌍용 다 안 됐댔는데요. 된 데가 별로 없어. 음마도 안 됐고 청실만 어떻게 또 됐네 그 와중에. 그죠? 저희 부모님이 팔고 나서 땅을 치셨던 청실 아파트.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당역 근처 주택으로 왔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상승폭은. 주택은 좀 더 일찍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주택도 장난 아닙니다. 역세권 주택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자, 파주의 평당 100이면은 그죠? 괜찮잖아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제가 토지를 완전히 여러분에게 토지 투자가 괜찮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토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마 그 정도면은 파주에서도 되게 번들릴 것이다. 파주 그 안쪽도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위성지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토지의 적중도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제가 그 2009년부터 조금씩 투자하라고 했던 강원도, 양평, 이 북쪽도 포함되고요. 서쪽은 제가 선호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얘기한 게 태안이죠. 예, 태안도 올랐다고는 하는데. 근데 동쪽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쪽만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 당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야후에도 없었고, 그 당시 누군가가 map.creation.net이라는 데서 이 지도를, 그때는 초창기라서 이 지도는 있었는데 구글하고 연동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 근데 정확히 이런 건 표기 안 되고 그런 건데, 그걸 보고 제가 발전될 지역을 했고, 무조건 서울과의 접근성이, 거리는 가까운데 교통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교통이 뚫리고 있다든가 그런 등등의 걸 종합해서 진짜 많이 올라. 2010년 대비 10년 동안 땅값은 아파트 가격에 비할 수가 없어요. 특히 강원도, 경기도, 북쪽도 그렇고. 근데 파주는 제가 볼 때, 파주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파주는 통일이 안 되면은 그냥 그럴걸요. 통일이 되면은 이제 개성으로 가는 길이니까, 평양 개성 가는 길이. 그거는 뭐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양구나 이런 데가 통일이 안 되나.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투자해 봄직하겠죠. 근데 그건 어디든. 근데 여기도 이쪽도 너무 많이 올랐다. 양구 이런 데도 엄청 올랐어요. 연천. 아시죠, 다들? 그래서 그거는 하나 지금 약간 퀘스천 마크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부동산 상승의 끝에 토지가, 물론 토지 이미 들썩거렸는데, 근데 마지막 막판에 막 거의 이제 막 시골까지 뻗어나가면서 한번 들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일본도 그랬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일본의 예로만 봤을 때도 부동산 하락식에 시골은 더 처참했거든요. 왜냐면 인구가 안 가요. 병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심지어 아파트 같이 좋은 건물들은 많은데 거기에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없는 거예요. 뭐 시설이 없어. 지하철이 없어. 그런 데는 진짜
그냥 비어버렸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토지를 투자하실 때는 거기가 개발될 지역인가, 그죠?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가,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지역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원주택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다 보니까 전원주택 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리고 다 거기가 거기고, 전원주택 지을 때 너무 많아요. 전원주택 지을 때는 반드시 도심하고의 거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주, 서울, 강북에서 한 50분 걸리던데, 나중에 무슨 GTX, 제가 GTX를 잘 모르는데 그 조사 안 해서, 남양주 어디로 GTX 뚫리지 않습니까? 화도인데 그 지역은 제가 좋다고 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로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통일이 되면 뚫리겠지 않겠습니까? 안 뚫리나? 일로 뭔가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개성으로? 아닌가요? 지하철이 늘어나기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리 한번 재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분석은 재밌어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보는 거야. 뭐 개성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보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개성에서 서울까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킬로인지? 50km. 50km에 지하철이 연결될 가능성. 지하철 천안까지 연결됐잖아요. 그죠? 천안까지가 얼마인가? 천안까지 한번 볼까요? 뭐 시간도 많은데 한번 보죠. 그죠? 더 머네. 그죠? 그럴 수 있겠네. 개성까지도 지하철도 뚫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제가 했던 이제 뭐 엄청난 적중도를 몇 개 자랑해 볼까요? 제가 이제 아무도 강원도가 오지도 않은 그때가 싸이월드 시대 2007년도에 했던 얘기니까 제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론 이제 아고라에도 가끔 드렸을 겁니다. 강원도의 시대가 온다 하면서 제가 KTX가 뚫린다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강원도는 여러분 생각보다 서울하고 가까워요. 교통이 멀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아주 가깝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KTX 부산도 뭐 몇 시간 만에 가는데 뚫리기만 하면은, 그래서 강원도 시대가 온다라고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통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많은 돈 투자하기 그렇잖아요. 통일 안 되면, 통일 뭐 20년 있다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얘기가 길어져서 마감하는데, 제가 요거 하나를 그러니까 제가 아직 부동산을 못 올리는 게, 토지를 일부러 좀 남기고, 원래는 올해 전량 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한 20%뿐이 안 남고, 작년 10%, 올해 10%에서 부동산 싹 다 토지까지 다 팔고 나가. 저는 무조건 먼저 팔고 나가. 토지가 더 오르겠지만은 먼저 팔고 나가. 왜냐면 부동산은 딱 거래량 끊기면은 그냥 기본 따리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뚝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팔고 나가자는 건데,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요즘 생각은 한 10%는 토지로 남겨줘야 되지 않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정해지면은, 근데 지금 거의 기울고 있어요. 10%는. 그 10%는 어떤 것이냐? 첫째, 개발될 지역 좋죠. 멀더라도 개발될 지역. 앞으로 새로운. 지방에는 여러분, 중심 도시를 공무원들이 옮깁니다. 땅 따먹기를 해서 중심을 옮겨요. 광주의 수가 나주에서 광주로 된 것도 그런 것처럼, 늘 지역별로 보면은 영주도 그렇고 다, 김천도 그렇고, 예전에 장흥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을 걔네들이 땅 따먹기를 한다고요. 그런 지역 잘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시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요거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외 지역 마당 넓은 그쪽에 있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도심은 오히려 사람들이 비어가고,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잡히냐 안 잡히냐 하는데, 한 5년만 코로나가 끓게 돼도 제가 볼 때는 교외의 마당 넓은 전원주택은 서울 주변은 다 완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닌가? 그러면서도 뭐 어때 해야 하냐면은 교통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되도록이면은 거기서도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연구해서 제가 전원주택 연구나 그런 토지 연구, 아니면은 전원주택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농막 열풍이 불 겁니다. 농막 너무 좋아요. 지금 저도 하나 있는데 농막이 너무 좋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는 데는 제 밭입니다. 밭.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가 잡히더라도 지금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재택근무가 유지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택근무를 실시했는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릴 건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지금 재택근무를 했는데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일부러, 어느 기업에서는
좀 독일에선가 프랑스인가던가 니네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근무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너네가 프랑스로 이민 가서 해도 상관없어. 일만 잘하면 노트북 가지고 가서 일만 잘하면 되니까는 상관없다. 왜요? 노트북만 가지면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 서로 회의할 수 있죠. 우리나라 줌이라는 거 있죠. 지금 이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도시는 기능을 이게 완전히 판이 완전히 바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한 부동산의 쓰나미가 오는지도 모르는.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된다면 코로나가 지나가다 아니면 코로나가 길어져서 5년만 끌어져도 재택근무는 거의 일상화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부동산은 어떻게 변하고 교육은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미리 한다면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다 버릴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부 토지나 일부 전원주택은 10에서 20%라도 남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풀어드렸는데 더 자세한 것은 개별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분야로 나눠서 제가 들을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하겠고요. 올해 예상은 뭐 아니 왜 그렇게 그 허공에 매달린 시멘트 공간에 여러분 집착을 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한데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는 TV에서 하는 게 그놈의 인테리어 금발라 놓은 것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여러분 주변에 마당 넓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시대가 사실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냐면 지방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저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아파트는 더 안 좋아지겠지. 사람들이 막 점점 다 떠나가고 굳이 뭐 학원도 이제 못 모이잖아요. 뭐 강남의 학원 못 모이게 계속되면은 다 이제 인터넷으로 되는데 그러면 굳이 강남의 학원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뭔가 큰 변화의 쓰나미는 오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제가 오늘 드린 제목대로 그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가끔 이렇게 편하게 얘기도 가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